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7 재보선 이제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네네. 네,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먼저 서울시장 판세부터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일주일 D-8입니다. 네. 일주일여 남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짧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금요일 4월 2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네. 사전투표가 이틀이어서 금요일, 토요일, 2일과 3일인데요.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이 임시공휴일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근무를 하다가 네네. 투표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되죠. 네. 일찍 퇴근을 해서 투표를 하거나, 그래서 투표가 좀 어려운 분들이 다수 계실 것으로 보면 사전투표로 사람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로 토요일에 많이 투표를 하는 게 이제 편하시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 더 일찍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면 사실상 선거운동은 뭐 찍고 나면 끝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뭐 마음이 바뀌어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D-2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유세전은 아주 치열해지고 있고 이 민주당, 국민의힘 각 당 지도부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자당의 후보를 이제 지원하기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제일 핵심은 바로 이번 주에 시작된 어제도 밤에 1차 TV 토론회가 있었고요. 시청률이 높았어요. 네.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게 편집이 돼서 그 내용을 오늘 하루 종일 시사 프로그램들에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토론하고 하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핵심적인 장면들을 어제 못 본 이제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도 접하게 되고 네. 그런데다가 오늘 또 바로 이어서 2차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토론회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TV 토론회가 좀 최후의 승부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네. 한 가지 살짝 좀 팁을 드리면요. 서울시장 후보가 기호 1번, 2번만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니라는 건 사실은 네. 15번까지 존재합니다. 네. 15명은 아닙니다. 중간에 비어있는 번호도 네. 있는데 이 군소정당, 군소후보, 무소속 후보들도 별도로 TV 토론회를 가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희박하긴 하죠. 네. 예, 다양성 측면에서 이제 좀 7번 허경영 후보만 주목을 간혹 받고 있던데요. 3위잖아요. 그래도 네. 여론조사에서. 맞습니다. 네. 한번 쭉 이제 어떤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들고 나왔는지를 보시는 것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네. 조금 다채로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팁도 좀 드리고 싶네요. 네네. 4월 2일부터 사전투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뭐 선거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있잖아요. 이번에도 맞아요. 좀 그게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게 네. 이미 2012년 대선부터 투표율이 높으면 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 지금 현재로 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다. 박영선 후보에 유리하다. 이렇게 정설처럼 이야기가 됐는데 네. 2012년부터 깨졌어요. 대선 지지율이 당시 굉장히 높았는데 박근혜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었죠. 네. 그 이후로 지금 쭉 보면은 지금 이제 10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될 때 요때 이제 재보선의 투표율이 48.6%였어요. 네. 이게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번 재보선은 그때보다는 관심이 덜할 것이다. 한 45% 정도를 예견한 분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50%는 넘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투표해야 한다.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데 투표를 많이 해야 우리 당 후보가 당선된다.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지금 딱 투표율이 50% 이상 높아졌을 때 네. 여에 좋은지 야에 좋은지는 답을 낼 수가 없는 거고요. 어느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장에 가느냐가 되겠죠. 투표의 진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많이 찍는 쪽이 이긴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뭐 후보 모두 다 남은 시간이 뭐 피가 마른다는 표현이 부족하다 싶은데 네. 어젯밤 TV 토론회 얘기도 좀 해볼게요. 뭐 높은 시청률만큼이나 그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야, 저는 이 팽팽했다. 사실상 어제는 무승부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항상 이제 이렇게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면요, 양쪽에서 욕을 먹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TV 토론 전문가의 관전기 해서 오늘 뭐 매체에서 무승부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실었는데 네.
야, 여에서도 욕을 먹고 양에서도 욕을 먹고. 차라리 어느 아, 한쪽을 점수를 그러니까 좀 예, 허용해 예.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그러니까 한데요. 왜냐하면 양쪽 다 진영이 지금 결집해 있기 때문에 네. 어제 본 시각은 반반으로 갈립니다. 음. 우리 후보가 완승을 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오늘 평가를 보니까요. 만약에 이게 토론이 100점이라면 박영선 후보가 90점은 된다. 네. 압승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평했고 그랬죠. 또 오세훈 후보죠. 국민의힘은 KO 승이다. 네. 이건 뭐 우리 후보의 승리가 명백하다. 이렇게 또 자평을 해서 양쪽의 주관적인 시각은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양쪽이 다 압승이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해관계를 떠나서 보면 팽팽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모두 잘한 점이 있고 잘못한 점이 있는데 네. 제가 조금 이제 색다르고 놀라웠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오세훈 후보가 챔피언이에요. 네.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격차 크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잘 흠결이 드러나지 않게 방어를 잘 해야 되는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박영선 후보는 지금 막 칼을 휘두르면서 공격을 해서 도전자 입장입니다. 네. 처절하게 이제 오세훈 후보의 아성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이 그 자리를 뺏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투로 치면요. 이럴 때 이 박영선 후보는 인파이터다. 파고 들어가서 이제 유효타를 날려야 되는 입장이고 네. 오세훈 후보는 아웃복서다. 슬슬 링을 돌면서 여유 있게 좀 시간도 보내고 그러다 기회가 생기면 좀 막 때려주고 네. 그리고 또 상대가 너무 맹렬히 달라붙으면 뒤로 쓱 빠지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스타일을 구사해야 되는 이 링 위의 전사들인데 네. 어제 조금 양상이 달랐어요. 양상이 달랐다. 박영선 후보가 조금 여유 있는 네.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가 과거에 국회의원 시절에 이 BBK 저격수 등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비위를 들춰내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국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또 삼성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세게 해서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서 어제 아마 도전자 입장이니까 저격 본능이 살아나겠지 생각했는데 사실은 봄날이라는 캐치플레이스, 네. 엄마의 리더십. 그래서 어제 막 쏘아붙이면 좀 이 비호감인 이미지를 저해서 그런지 네. 조금 품위 있게 유지하려는 긴 호흡으로 유지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과도 바로 하고요. 네. 네. 반면에 오세훈 후보가 어제는 더 공세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말을 짧게 끊으면서 네. 박영선 후보의 반론을 들을 기회를 주지 않고 탁탁탁탁 박아내면서 정말 많은 이제 찌르기를 시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재밌는 건 오세훈 후보가 본인의 공약을 설명해야 할 시간에 박영선 후보 공약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해가지고 나왔어요. 네. 이건 이례적인 일이에요. 상대 후보의 공약을 쭉 정리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이걸 판넬로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했다. 네. 예를 들면 이 당신 공약을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 실현 불가능하더라. 이런 얘기는 누구나 주고받는 건데 네.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박영선 후보의 이 공약을 비판하는데 공을 들였는데 이게 조금 잘못 나가면 비판하려다가 네. 상대의 공약을 돋보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참모들이 저런 방식을 구사했을까? 그냥 문제가 되는 걸 딱 짚고 자 15조 예산이 드는데 1년 만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박영선 후보가 나는 5년을 염두에 두고 짠 예산입니다. 그럼 서울시장이 정말 5년간 15조를 들여서 이만큼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이제 세세하게 짚다가 꼬여버렸어요. 네. 박영선 후보가 착한 임대인이 이 임대료를 30% 깎아준다면 15%는 서울시에서 그걸 되돌려주겠다. 근데 이제 이 그 한 달의 임대료 계산을 아마 보도에도 좀 잘못돼 있긴 했지만 네. 쭉 했는데 그걸 읽으면서 오세훈 후보가 좀 이 말이 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 달 임대료 24만 원 발언이 오늘 좀 논란이 있었는데 나중에 정정은 했습니다. 네. 15%가 24만 원인 것으로.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그럼 제 공약을 왜 당신이 계산을 했느냐. 네. 계산이 엉터리로 됐다. 그러다가 아니 월 임대료도 제대로 모르십니까? 이렇게 이제 오히려 여유 있게 답변을 하면서 흘러가는 분위기. 네. 그리고 이 박영선 후보는 어제 역시 예상됐던 예상 질문인데 오세훈 후보의 이 내곡동 처가 땅 관련 이 의혹들에 대해서 집중 공세를 폈고 오세훈 후보는 좀 태연한 표정으로 대응을 했고 여기에 대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세 가지 거짓말에 대한 또 해명도 판넬로 만들어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약간 결정적인 질문을 묘하게 비껴가는 뉘앙스가 있어서 네. 이 부분은 그게 이제 무슨 표현이었냐면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네.
네, 내 마음속에 그 땅은 없었다. 근데 이게 마음속에 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아니라 네. 그 땅의 존재 여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약간 이게 뭔가 문학적인 표현을 썼죠. 아마 이 대목은 오늘 밤 토론에서 또 다뤄질 것 같으니까요.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는 그리고 또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약간 프레임을 바꾼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한테 네. 거짓말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오세훈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 계속 강조했는데, 온라인상에서는요, 토론회 이후에 난데없는 모기 논란 이게 일고 있어요. 네네. 네, 수직 정원 둘러싼 논란이죠. 네. 주로 이 긴 토론입니다. 100분짜리 토론이었고, 그다음에 모두 발언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토론도 있고, 주도권 토론, 자유 토론, 키워드 토론 여러 가지 방식이 하다 보니까 정말 스피디하게 말이 정말 빠르게 두 분 다 말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흘러간 토론을 편집해 놓으면 재밌는 게 주로 남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내곡동 땅을 측량할 때 오세훈 후보가 현장에 가 있는 걸 봤다는 증인이 나왔다. 네. 선글라스를 꼈고, 하얀 바지를 입었고, 키가 컸고, 오세훈이었고, 차를 타고 왔고, 생태탕을 먹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경제학 농민 2분, 그리고 또 하나는 측량 팀장도 봤다고 하더라. 증인이 셋이다 그랬더니, 2명인 줄 알았는데 벌써 3명이 됐습니까? 그러면서 3인 성호를 얘기했죠. 네. 없는 호랑이도 3명이 봤다 하면 호랑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돼버린다. 이런 이제 고사성을 인용하면서 자기는 정말 가지 않았고 정말 몰랐다. 이렇게 이제 끊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의 그 수직 정원, 이 21개 스마트 도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정말 이 수직 정원을 21개를 세우겠다는 거냐. 그리고 이 주변에 숲이 조성되면 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네. 물이 겨울에 얼면 어떡하느냐, 물이 네. 안 나오면 어떡하느냐. 이 숲이 조성되면 모기들이 많아지는데 어떡하느냐. 네네. 근데 이게 조금은 지역적일 수 있는 엉뚱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두고두고 또 회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대답도 재밌었어요. 물 안 나와도 된다. 비로 하면 되는 거고. 빗물로 네. 처리한다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에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가 거론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조금 맞아요. 의외 같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셨어요? 내곡동 네. 문제를 공격하면 도쿄 아파트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부동산에는 부동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도쿄 아파트는 지금 박영선 후보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게 조금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민주당이 이 보수 정당을 토착외구라고 부르고 친일 프레임으로 걸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네. 오히려 당사자는 도쿄에 아파트가 있었다니 야스쿠니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면서 네. 강하게 되돌려주는 공세가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자, 문제는 이제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가 한국을 떠나서 일본에서 주로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쿄에 이제 거주지를 만들었고, 이게 2003년부터 이제 비롯했던 일인데, 이제 2013년부터죠. 그런데 2020년에야 이 아파트의 명의가 등록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지금 올 2월에 매각을 했다, 처분했다. 이게 박영선 후보의 이야기인데, 국민의힘이 등기를 떼보니까 아니 아직도 등기가 살아있다. 처분되지 않았다. 근데 박 후보의 해명은 2월에 거래를 했고 이 계약금과 중도금은 들어왔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름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다. 3월 말에라도 잔금이 들어오면 이것은 4월에 명의는 넘어간다. 네. 이 설명이에요. 네. 근데 이 원류로 가면은 박영선 후보가 이제 역공을 펼 수 있는 게 이명박 정부 때 사찰을 당해서 우리 남편이 한국에서 법무법인에서 쫓겨나서 일본으로 가게 된 안타까운 경위가 있다. 네. 이게 나올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찰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제 확인해준 바는 당시 BBK 사건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찰은 하지 않았는데 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사를 한다는 거는 이제 경찰, 검찰이 조사를 하는 거니까 네. 웬만한 직장에서는 이게 붙어있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마치 쫓겨나서 망명을 떠나듯이 이웃나라 일본에 가서 외화를 벌면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거주하기 위해서 한 9억 원대, 우리 돈으로 9억 원대 정도의 도쿄의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서 실거주한 게 문제냐. 이 공방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서로 잃을 것들이 좀 있어 보여서 아마 이것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은 내곡동 문제에 대해서 한번 도쿄 아파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한번 또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두 번째 토론 오늘 밤 10시에 열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쿄 아파트 말고 어떤 쟁점들로 대결이 좀 이어질 걸로 보세요? 사실은 어제는 조금은 이제 첫 토론이다 보니까 엉뚱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예를 들면 공약에 대해서 본인들도 좀 공부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여야가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이제 그럼 이제 이 안심 주거를 위해서 200가구를 선정해서 이제 샘플링 테스트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뽑을 거냐 그랬더니 골고루 뽑아야죠. 뭐 이런 답변이 나와서 이제 네. 또 재밌게 회자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또 이제 이 수직 정원 문제를 얘기하니까 이거 정말 비용이 얼마냐? 그러니까 여의도에 시범적으로 만드는 거는 한 3천억으로 돼 있는데 사이즈가 다 달라서 예산을 획정짓기는 어렵다. 시범 사업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사이즈가 어떻게 다른 거냐? 뭐 이런 이제 서로 공약이 좀 모호한 지점들이 있었어요. 네네. 오늘 공약 공방에서 조금 빈틈이 있는 부분들을 파고들게 될 거고, 어제 많이 비판이 쏟아진 게 서울시장 후보인데 너무 쓸데없는 질문들이 많았던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지금 오세훈 후보는 중도 이미지 계속 앞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 대목에 있어서 극우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부분을 지금 이념 성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중도 분위기를 했으면 좋은데, 어제 오세훈 후보가 좀 엉뚱하게 천남은 누구 소행이죠? 이걸 물어봐요. 네. 이게 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제 나오기에는 이게 좀 뒤늦은 당공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의 질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면서 오늘은 조금 더 두 후보 모두 세련도를 높이고 집중과 선택을 하지 않겠는가. 제가 기대하기는 좀 공약에 대한 공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안타까운 게 두 후보 모두 다 무리한 부동산 공급 공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두 후보 모두 실현할 수 없는 허구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좀 이제 또 너무 파고들면 씁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임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능하기 힘든 거지만 알겠습니다. 어떤 쟁점으로 대결이 될지 오늘 밤에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또 여당이 이 위기에 직면한 게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대한 국민 불안에다가 LH 사태로 이 분노로 바뀐 영향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제 문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내서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강한 메시지를 내는 그러니까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협의회, 이게 예정돼 있었어요. 이게 9개월 만이거든요. 네. 지난해 6월에는 이게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여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재임하던 시기예요. 네. 근데 9개월 만에 이제 이 시기가 또 많이 바뀌어서 상황이 확 바뀌었죠. 네. 네, 이번에 이제 핵심 화두는 문 대통령이 언명한 게 남은 임기를 모두 부정산 적폐를 청산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주말 사이에 좀 안타까운 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좀 묘한 건데, 지난해 7월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 임대차 3법의 핵심은 2+2, 2년 전세 계약에 이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4년까지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또 하나는 전세금을 이제 한 번에 5%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 이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14% 본인이 건물 주고 세입자가 있는 건물의 전세금을 14% 올렸다는 거예요. 네. 한 1억 2천만 원을 더 받았다는 건데, 이게 이제 알려지자 뭐냐, 꼼수 인상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건물주가 돈을 못 올리게 묶어놓고는 본인은 그 며칠 전에 냉큼 올려버린 거 아니냐. 도덕성 논란이죠. 법적 그렇죠. 문제는 아닙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안 그래도 지금 엎친 데 덮쳐 있는데, 청와대의 경제정책 최측근 실장이 이런 논란에 휩싸이자 전격 경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바로 경질을 하고 이호승 경제수석을 바로 이제 정책실장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반부패 협의회가 열리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반부패 협의회에서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부동산 투기를 이제 성토하려고 하는 마당에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가 있으면 야당이 바로 내로남불 아니냐. 내가 하면 오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그렇게 잡겠다고 하는데 청와대 내에서는 저런 일이 공공연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정말 이 면이 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는 굉장히 이제 속전속결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낸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무리 이제 수사를 해 나가다가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경찰력도 증강, 검찰력도 증강해서 부동산 이제 이 투기 범죄는 끝까지 발본색원한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를 이번에 이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해소하는데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건 굉장히 또 강한 호주의 메시지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문제가 오롯이 아까 얘기했던 박영선 후보에게는 참 큰 부담이 됩니다. 네. 박 후보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박 후보 입장에서는 인물 대 인물 대결, 박영선 대 오세훈 대결로 지금 막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야당의 여론이 더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후보보다는 상황이 자 이거 정권이 좀 정신 차리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권 심판론이 더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야당의 주장에 드라이브가 걸렸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문 대통령 또 정세균 국무총리 또 지금 합동 이제 특별수사본부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첫 번째로 받아들여져서 파주 공무원은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국회의원들도 지금 수명이 조사 대상에 올라 있고요. 이 발표는 이제 지켜보면 될 텐데 선거에는 어쨌든 여당에게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야당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의 진정성을 언제 믿고 이게 조금 심리적 안정이 이루어질지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국이 좀 출렁출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나온 대책들과 또 김상조 전 정책실장 지난해 말에 사의 표명했을 땐 반려했는데 이번엔 바로 전격 경질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좀 국면 돌파에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겠죠. 이게 미적미적했으면요. 계속 이제 선거 국면에서 또 공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야당이 또 비판을 하면서 이거 봐라 또 꼬리 잘라내기 시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좀 민주당에서 버럭했어요. 네. 청와대 정책실장이 무슨 꼴이냐 몸통이지. 지금 대통령의 이제 결의는 몸통이라도 잘라내면서 가겠다는 의지다. 네. 근데 사실 보면은 최정점에 있는 참모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옆에 실장은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까지 4명이 있었습니다. 경호실장이 이제 장성 출신이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경호실은 경호처로 낮아져 있어요. 네. 그럼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인데 정책실장이 국내에 이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맨일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제 여론이 한번 민심이 출렁하자 바로 이제 정책실장을 경질하는 걸 보면 이전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을 굉장히 강조했을 때 정말 야당이 많이 반발했거든요. 근데 이때 장하성 실장은 쉽게 교체하지 않고 오래 버텼어요. 네. 근데 김상조 실장은 사실 이번 정부를 함께 시작했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부터 정책실장까지 올라온 인물인데 네. 이 부동산 문제가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꼼수라는 이유로도 하루아침에 이 도덕적 문제로 경질했다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아마 정말 임기 말까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엄청나게 이제 추진하겠다는 아주 강한 분노감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재보선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차기 대선 레이스가 이어질 그렇습니다. 텐데요. 아직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예요. 네네. 네, 이 부분도 보죠. 지금 보시면요, 지금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네. 내년 3월 9일입니다. 364일 남은 건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더 다가가고 있죠. 네네. 재보선 4월 7일 끝나고 야가이기든 여가이기든 어떻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정계가 출렁출렁 할 텐데 차기 대권은 누가 그럼 후보냐예요. 지금 눈에 띄는 것은 현재 보면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가 많이 좀 내려왔어요. 네. 선거에서 이기면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서울, 부산 선거에서 다 지면 지금 이 총괄 선거대책본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는 정말 하락하게 될 거예요. 이번 대권은 멀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운명이 걸려 있죠. 자, 여권은 그런데 야권은 지금 눈에 뾰족한 대권, 차기 대권 주자는 없고 잠룡들만 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이런 인물이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이제 한 자릿수 대예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거의 1위,
또 어떤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양강구도 네. 오차범위 내에서 살짝 우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범야권의 정치 지형이 출렁출렁하는 겁니다. 네. 이번 이번 재보선에 과연 입장을 내겠는가 했는데 입장 이미 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 국민적 저항으로 부정한 불의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선거다. 완전히 야권의 메시지를 던진 거죠. 네. 하지만 뭐 누구를 찍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말 자체가 이미 이번 선거가 끝나면 내가 등판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점쳐지고 있는데 네. 문제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를 한 후에 야권의 기성 정당들을 흡수하는 모양으로 갈 것인지 국민의힘과 시간도 없는 김에 네. 바로 결합하는 모양으로 갈 것인지 근데 그게 또 지금 이 전제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쉽진 않거든요. 네. 어쨌든 선거 직후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뭐라고 언급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분명하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재보선이 끝나면 대선 레이스 어떻게 될지 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